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연립일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문제들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 보기로 했죠. 애플리케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연립일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x1 플러스 x2 빼기 x3는 0, 그리고 4x1 플러스 x2 빼기 2x3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주어져 있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첫 번째로 싱글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고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고치면 되죠? 개수 행렬을 적고요. 개수를 따가지고 만든 행렬을 이렇게 적고, 그리고 변수인 x1, x2, x3를 적고, 그 다음에 상수항 0, 0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얘랑 같은 말이 됩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시스템의 해를 다 찾으세요 그랬어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죠. 상수항이 전부 0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고,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A라 했을 때 해집합은 커널 오브 LA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의 랭크가 2잖아요. 왜냐면은 1, 1, 4, 1랑 상수배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랭크 오브 A가 2이므로 커널 오브 LA는 1일 수밖에 없죠. 지금 LA라고 하는 친구가 F3에서 F2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죠? F3에서 F2로 가는 함수죠. 따라서 정의역의 디멘션이 3이니까 이 랭크, 이미지의 디멘션하고 커널의 디멘션하고 더해주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널 오브 LA가 1이라기보다는 얘의 디멘션이 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디멘션 1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 하나만 찾아주시면 그것의 상수배들이 솔루션 셋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를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x1 대신에 0, 0,0,0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해를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해를 좀 쉽게 찾으려면 우리가 이 식을 활용해서 이제 아래식을 좀 변형을 하면 좋겠죠. x1을 없앨 수 있죠. x1을 어떻게 없애죠? 윗식에다 4배를 한 다음에 빼면 되잖아요.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3x2 그 다음에 플러스 2x3는 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x2 대신에 2, x3 대신에 3 넣고 그랬을 때 x1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찾아주시면 이게 하나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널 오브 LA, 즉 솔루션 셋은 1, 2, 3의 상수배, 이 친구가 바로 솔루션 셋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렇게 이 내용을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x3가 자유 변수니까 x3를 t라고 놨을 때 x2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x1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문제 2번, 유제 1-1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연립일차 방정식을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x1 플러스 2x2 빼기 x3는 5,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1, 2x1 빼기 2x2 플러스 x3는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다음을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표현하세요 그랬습니다. 개수행렬이 1, 2,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개수행렬이고, 여기 x1, x2, x3 곱해주고 상수항인 5, 1, 4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립일차 방정식 풀 건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서 식변형해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르지만, 우리가 AX는 B를 푸는 방법을 X는 A 인버스 B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즉 A 인버스를 구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A 인버스를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굳이 A 인버스를 활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역행렬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얘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마이너스 1, 1, 1, 1,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위 행렬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단위 행렬을 붙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걸 단위 행렬로 고치면 오른쪽에 있는 게 inverse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첫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더해줄 거고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 2, 1, 마이너스 1, 0, 0, 1, 0, 0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0. 마이너스 1배 해줘서 더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해줘서 더해줍시다. 그럼 여기 0 되고요. 마이너스 2배 해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배 해줘서 더해주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줘요? 이쪽에 있는 거를 1로 고쳐야 돼요. 0 앞에 있는, 그러니까 0 제외하고 제일 앞에 있는 친구를 1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할 겁니다.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0, 0 가만히 있고요. 0,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번째 행은 바뀌었고요. 0,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6배를 해줘서 더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2, 마이너스 1, 1, 0, 0 0,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0 6배를 해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죠. 6배를 해줘서 더해주면 4가 되겠고요. 6 빼기는 4 6배를 해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6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1, 2,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0, 0,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배를 해주니까 3분의 2에 마이너스 9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좀만 더 힘내서 해볼게요. 이번 이렇게 이제 4 스텝은 다 끝났고 이제 backward 스텝을 하면 되죠. 세 번째 행에다가 2배를 해줘서 더해줄 거고요. 세 번째 행에다가 1배를 해줘서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1, 2, 0, 0, 1, 0, 0, 0, 1 이렇게 바뀔 거고요. 왼쪽은. 자, 세 번째는 가만히 있어야죠. 마이너스 9분의 4,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2배를 해줘서 지금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1은 9분의 1이고요. 3분의 4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2배를 해줘서 지금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3분의 4 빼기 1은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더해주는 거죠. 9분의 5,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는 것만 남았어요. 자, 1, 0, 0, 0, 1, 0, 0, 0을 이렇게 왼쪽은 단위 행렬로 바뀌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9분의 4,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고 9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면 9분의 4 빼기 9분의 3은 9분의 1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역행렬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A의 인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x1, x2, x3를 찾는 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 친구를 B라고 할 때 x는 A 인버스 B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즉 514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4를 어디다 곱해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 이 A 인버스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로 곱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제가 9분의 1을 바깥으로 끌어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3, 0, 3. 그 다음에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건 행으로 나누고 뒤에 건 열로 나눠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 더하기 12니까 27이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3은 8, 빼기 8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더하기 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3, 0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았습니다. 따라서 해가 3, 0, 마이너스 2구나. 실제로 성립하는지 볼까요? x1 대신에 3, x2 대신에 0, x3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나요? 그죠? 3 더하기 2는 5 맞고요. 3 빼기 2는 1 맞고요. 6 빼기 2는 4 맞죠? 네, 그래서 이게 해구나 라는 걸 찾았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이론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되게 유용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계산은 우리가 그냥 계속 했던 대로 그냥 식변형에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활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제 1-1까지 했고요. 자, 유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R3에서 R2로 가는데 함수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면 a, b, c를 a 플러스 b, 2a-c로 보내는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t의 인버스의 1, 11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어요? 인버스 이미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1, 11로 보내는 정의역의 원소들입니다. 즉 얘가 1, 11이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원소의 집합, 이걸 우리가 t 인버스 1, 11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a 플러스 b가 1이고 2a-c가 11이 되도록 하는 a, b, c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를 자유변수로 놓는 게 좋겠죠. A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BC가 결정이 돼버리니까 A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자유변수 T로 잡고 그에 따라서 B는 1 빼기 T, C는 11 플러스 T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비동차 연립일자 방정식이니까 다시 말하면 non-homogeneous system이니까 이거에 연관된 homogeneous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해를 대입하는 특수해를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계산하기 쉬우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해예요. 이게 해입니다. 일반적인 해니까 이게 이걸 만족하는 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 인버스 11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 1, 11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t, 1 빼기 t, 2분의 1에 11 플러스 t, t는 실수해서 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쪼개 쓸 수도 있냐면 t 앞에 있는 거를 따오보면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죠. 그리고 t 없는 거를 보면은 0, 1, 2분의 1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general solution of corresponding homogeneous system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particular solution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항상 분석해서 두 개로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유제 1-3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AX는 B가 이제 솔루션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 해서 solution if B라고 하는 친구가 image of LA 안에 있는 것이 이제 AX는 B가 솔루션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 랭크 얘기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랭크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 rank of A, B랑 같을 필요충분 조건이 AX는 B 해서 솔루션이다. 그죠? AX는 B가 consistent하다라는 걸 증명한 적이 있었죠. 사실 그거 증명이랑 똑같거든요.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했었냐면 AX는 B가 솔루션을 가진다라는 거지. 이제 B가 A의 이제 컬럼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얘랑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AX는 B has a solution if and only if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그쵸? B가 A의 이제 A1 어떻게 쓸까요? 그때 어떻게 썼죠? 그때 어떻게 썼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B는 A1 X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XN 이렇게 썼을 거예요. V1이라 썼나?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여튼 여기서 이제 X1부터 XN까지가 column of A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AN까지는 그냥 필드의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는 B가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으로 A의 컬럼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필요충분 조건이 AX는 B가 consistent다라는 거를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지 대충 기억나시죠? 이 AX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때 어떻게 썼었던 거 같냐면 x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vn으로 쓰고 이거를 v1부터 vn까지 얘가 이제 column of a였고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가 실수의 원소, 체의 원소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자, 여튼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대충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A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V1 점점점 Vn 이렇게 쓸 수 있고 X라는 친구를 X1 점점점 Xn이라 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결국에는 X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Vn이었죠. 그게 이제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AX는 B가 솔루션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 얘가 성립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B가 이미지 of L A 안에 있다는 거랑 사실 같은 말이겠죠. 이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X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Vn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로도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얘를 그냥 말 바꾸는 게 제일 낫겠네요. AX는 B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LA의 X가 B 된다. LA에다가 X를 넣었더니 B 된다. 지금 이 뜻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해서 솔루션이란 뜻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네요. 네, 죄송합니다. 굳이 아까 그 말을 쓸 필요는 없네요. X가 이미지 of LA 안에 있다라는 거랑 B가 이미지 of LA 안에 있다는 건 똑같은 말이죠. 네, 그냥 정의에 의해서 어떤 X가 있어서 LAX가 B가 됐던 얘기는 B가 함수값이라는 얘기니까 B가 이미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는 좀 쓸데없었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t가 R3에서 R3로 가는데 이제 t의 a, b, c를 이제 a 플러스 b, b 빼기 2c, a 플러스 2c라고 정의를 했을 때 1,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지 of t 안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a 플러스 b는 1, b 마이너스 2c는 3, a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2의 해가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얘랑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굳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인데 a 플러스 b는 1, b 빼기 2c는 2, 3, a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이거의 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사실 당연한 거죠, 그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행렬 따가지고 만들었을 때 0, 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 0, 2 이렇게 따가지고 개수행렬 만들었을 때 이 친구가 해가 존재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LA라고 할 때 LAX는 혹은 이 친구를 A라고 할 때 AX는 B를 만족하는 X가 이제 존재하는지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이 consistent한지 inconsistent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rank of A랑 rank of A, B랑 같은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랭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이 친구의 랭크가 이게 2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이거를 V1, 이거를 V2라고 했을 때 V1에서 V2를 빼주면 정확하게 이 식이 나오죠. 1 빼기 0은 1 빼기 1은 0, 0 플러스 2는 2니까 위쪽 식을 V1, 아래쪽 식을 V2로 하면 이제 제 마지막에 있는 게 V1 빼기 V2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쪽에는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아래식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상수배가 아니죠. 따라서 이 친구의 랭크는 이 행렬의 랭크는 2가 됩니다. 그래서 rank of A는 2예요. 그래서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의 랭크는 2입니다. 자, 그런데 B를 추가시켰더니 즉 1, 1, 0, 0, 1 마이너스 2, 1, 0이죠. 맞죠? 그래서 얘에다가 여러분이 1, 3 마이너스 2를 추가시켰을 때 랭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자, 랭크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뭐였냐면 elementary row operation 또는 column oper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행렬을 변화시켜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여기다 더해줄게요. 세 번째에다가 그럼 1, 1, 0, 1, 0, 1, 마이너스 2, 3 얘는 그대로 있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상수배 관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1배 관계 있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하나가 지워져도 돼요. 그래서 남는 걸 보면 랭크가 여전히 2죠. 얘가 여전히 랭크가 2기 때문에
rank of A랑 rank of AB랑 같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이 행렬 방정식이 consistent하다는 얘기고 consistent하다는 말은 1, 3, -2가 image of T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제 1-3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슬리 렌델로프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낸 그 모델이고요. 렌TF 렌델로프가 아니라 렌TF라는 분이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쪽 연구가 되겠고요. 이걸로 노벨 프라이즈도 받았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경제 쪽 솔직히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활용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재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가정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클로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세 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제 파머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고 테일러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고요. 그리고 카펜터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파머는 농부죠. 밥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테일러는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카펜터는 이제 하우싱, 주거에 관련된 목수니까요. 주거랑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죠. 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세 명의 구성원이 이제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니까 파머, 테일러, 카펜터 이렇게 세 명이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뭐 탄소 순환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탄소 순환 막 그림 그리면서 얼마큼 빠져나가고 얼마큼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비슷한 거 하려고 하는데 자, 파머 이렇게 테일러, 카펜터 이렇게 세 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제 파머는 테일러랑 그리고 카펜터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제 파머가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파머는 테일러, 카펜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물품을 제공을 하겠죠. 자기가 지은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테일러, 카펜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 중에 0.4만큼을 자기 자신이 쓰고요. 테일러에겐 0.1만큼 이제 주고, 그러니까 0.1만큼 필요한갑죠, 그죠? 그리고 카펜터에겐 0.5만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테일러도 이제 옷을 만들어내는데 이 옷을 자기 자신도 쓰겠죠. 그리고 파머한테도 줄 거고 카펜터한테도 주겠죠. 그래서 파머한테는 전체 양 중에 0.2만큼 주고요. 자기 자신은 0.7만큼 쓰고 카펜터는 0.1만큼 준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비율입니다.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전체 양 중에 0.7, 0.2, 0.1. 그러니까 다 더하면 1이 돼야죠. 전체 양을 1이라고 뒀을 때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카펜터도 볼게요. 카펜터는 파머에게 얼만큼을 주냐면 0.2만큼을 주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에게는 0.2만큼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0.6만큼 줍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화살표들의 합은 지금 1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파머와 테일러와 카펜터가 각각 얼만큼 절대적인 양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클로즈 모델인데요. 왜냐면은 지금 파머, 테일러, 카펜터끼리만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외부랑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클로즈 모델이라는데 이런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으면 파머랑 테일러랑 카펜터가 얼마만큼의 양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파머가 생산하고 있는 절대적인 양을 P1이라고 할게요. 테일러가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근데 이제 양을 비교하긴 애매하니까 그죠. 농산물의 양, 테일러 그 옷의 양, 그다음에 뭐 의식주 뭐라 해야 돼요. 그 집의 양 뭐 이런 걸 비교하기 힘드니까 판매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금액을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1은 농부가 버는 수입, P2는 테일러가 버는 수입, P3는 카펜터가 버는 수입 이렇게 쓰겠습니다. 색깔을 좀 적어볼까요?
P1, P2, P3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 인컴들을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입을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P1, P2, P3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번 이게 닫힌 사회니까 자기가 번 수입은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른 사람이 사준 만큼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소비한 만큼 내 수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머의 수입은 파머의 이제 수입은 P1이었는데 파머의 수입은 P1이었는데 근데 얘는 각각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냐면 파머가 벌어들인 돈은 누군가가 이제 파머를 위해서 사용한 만큼이겠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파머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돈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P1은 나가는 돈이에요. 이 P1은 나가는 돈.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요? consumption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의 총합을 보시면 돼요. 파머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제 주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농산물을 주는 게 얼만큼 주는지를 제가 여기다 적었던 거였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ncome of the farmer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P1은 우리가 income of the farmer라고 하기로 했는데 수입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각각 어떤 거에 대응되냐면 지금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응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화살표가 지금 파머로 들어오고 있는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머 자기 자신이 줍니다. 지금 0.4 P1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0.2 P2만큼 테일러가 파머한테 주고 있고 테일러가 파머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옷을 주고 있죠. 옷을 주고 있어요. 옷을 주고 있고 그게 이제 파머가 사실은 테일러가 파머한테 옷을 줬으면 파머는 이제 돈을 냈겠죠. 그러니까 얘는 컨섬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0.2 P3 이렇게 더할 건데 이 친구들은 그렇죠. consumption of the farmer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소비가 나가는 화살표가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살표가 소비입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물품을 주고 있으니까 준 만큼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come of the farmer랑 consumption of the farmer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야지 쓴 만큼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테일러 입장에서 나가는 돈 이게 들어오는 돈이 P2고 들어오는 돈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빠져나가고 있는 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만큼을 이제 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얼만큼 나가냐 그럼 그건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0.1 P1 그 다음에 0.47 P2 그 다음에 0.2 P3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income of the tailor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consumption of the tailor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P3는 뭐라 적을 수 있냐면 자, 지금 나가고 있는 화살표의 총합은 P3고 들어오고 있는 화살표의 총합은 그쵸? 여기 0.5 P1 그 다음에 0.2 P2 이게 아니죠? 0.1 P2 그 다음에 0.6 P3 이렇게 있겠죠? 0.5 P1 0.1 P2 그 다음에 0.6 P3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행렬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0.4, 0.2, 0.2, 0.1, 0.7, 0.2, 0.5, 0.1, 0.6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P1, P2, P3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행렬 있죠. 이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input, output matrix라고 부를 거고요. 같은 말로 이제 consumption matrix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방정식, 지금 P는 AP 형태로 써진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우리가 equilibrium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평형 조건. 그러니까 이 닫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지금 이 닫힌 사회가 만약에 유지가 됐으면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생산이랑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쓴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죠. 안 쓰고 이제 쟁여놓을 수 있겠는가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 쓴 만큼 들어오는 그 조건을 우리가 equilibrium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P1, P2, P3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거를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그냥 여기서 풀면 돼요. 이 방정식 여러분 푸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뭘 풀면 되냐? 지금 여기서 이게 넘겨가지고 그 10배씩 해준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p1, 2p2, 2p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p1, 2p2, 2p3는 0. 그 다음에 p1 마이너스 3p2 플러스 2p3는 0. 제가 이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이거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 교재도 사실 있어요. 예,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p1, p2 마이너스 4p3는 0. 지금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3, 1, 1 없애고 그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뭘 없애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얘랑 빼면은 좀 식이 간단해 보이네요. 그죠? 8p1 플러스 5p3가 0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p1부터 없앨까요? 그럼 하던 대로 합시다. p1부터 없앨게요. 자, 이쪽 식을 조금 아래다 적고 p1부터 한번 없애봅시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3배에서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p1 마이너스 3p2 플러스 2p3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해주면 16p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p3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3배에서 더해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8p2 플러스 7p3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랑이랑 사실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p2 대 p3가 얼마야 되냐면 이게 7대 8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p1 여러분이 p3를 8t p2를 7t라고 놓았을 때 p1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8 하면은 마이너스 21 더하기 16 하면 5죠. 그러니까 5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1은 5t, p2는 7t, p3는 8t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p1 대 p2 대 p3가 5대 7 대 8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p1 대 p2 대 p3가 5대 7 대 8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죠? 파머의 수입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p1이 5대 p1, p2, p3가 각각 5대 7 대 8, 즉 파머, 테일러, 카펜터의 수입의 비율이 5대 7 대 8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쓰고 얼만큼의 비율로 쓰는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썼는지를 지금 보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주는지, 얼마나 그 수요 양을 체크를 하는지, 컨섬션 테이블이거든요. 이게 컨섬션 매트릭스잖아요. 컨섬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얼만큼 주는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로 딱 작성을 한 것뿐인데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소비가 된 만큼 이게 소비를 한 만큼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 만큼 사실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수입만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소비를 좀 더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가 막 대출 땡기고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만약에 수입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불가능한 사회가 아니죠. 소비를 하려면 이제 소비가 더 많은 경우는 뭔가 대출하고 이런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거고 그냥 수입이 생겼을 때 소비를 덜 하면 그 돈을 이제 모아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이제 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걸 기호로 이제 써볼 건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 System of Linear Equation이 우리가 이렇게 행렬 방정식 P는 AP라고 바꿨잖아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기호를 P가 A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 기호는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원소들이 이제 이걸 계산했을 때 행렬들이 이제 쭉 성분들이 있겠죠. 그 성분들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P가 A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을 거예요. 그냥 이건 이제 일반적인 노테이션은 아니고 그냥 우리 교재에서만 잠깐 쓰는 노테이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P가 A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P1이 얘보다 크거나 같고 P2도 얘보다 크거나 같고 P3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ncome of the farmer가 consumption of the farmer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시다. 자, P가 A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놀랍게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claim 우리가 이제 다음 주장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P가 AP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P는 AP가 됩니다. 그러니까 P가 AP보다 크거나 같으면 P는 AP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인컴이 아웃컴과 그러니까 다시 인컴이 그 컨섬션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얘가 성립을 안 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안 한다 할게요. 기류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P는 AP가 성립 안 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그 식 중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뭐 PK라고 하는 친구가 시그마 J는 1부터 3까지 AKJ의 PJ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큰 상황이죠. 기류법을 썼으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PI를 다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PI라고 하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는 아는 사실이죠. 시그마 I는 J는 1부터 3까지 AIJ의 PI 얘네들보단 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가정이죠. P가 AP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linear equation system 그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지금 가정을 한 상황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성립을 하는데 하나의 식은 더 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냐면 얘는 뭐보다 크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3까지 AIJ의 PI보다 커야 됩니다. 네. 원래는 크거나 같았을 텐데 이 과정이 없었으면 원래는 크거나 같았을 텐데 지금 하나가 더 커버린 상황이니까 전체 더한 거는 이제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는 유한합이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시그마 J는 1부터 3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AIJ의 PJ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이게 뭐냐면 AIJ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A의 I, J 성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I가 변하고 J는 가만히 있죠. I는 1부터 3까지 변하는데 J는 가만히 있잖아요. 즉 얘는 뭐냐면 J열에서의 성분들의 합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J열 1열에서의 성분의 합 1이죠. 2열에서의 성분의 합 1이죠. 3열에서 성분의 합 1이죠. 그죠? 이게 우리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잡았던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그죠? 1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친구가 시그마 J는 1부터 3까지 PJ이기 때문에 지금 모순이 생겼죠. 왜요? 똑같은 수가 더 커져 버렸잖아요. 그 모순입니다. Hence we have a contradiction.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equilibrium condition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P는 AP를 풀었을 때 지금 이렇게 양수들로 나와야 될 것 같죠. 왜냐면 수입이니까 금액이니까 얘가 하나가 음수가 되고 하나가 양수가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P1, P2, P3가 전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의 B가 전부 양수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컨섬션 테이블을 주더라도 어떤 컨섬션 매트릭스를 주더라도 항상 non-negative 솔루션이 나오겠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되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도 증명이 없어서 그냥 제가 안 할 생각이에요. 네. 그냥 되고요. 네, 되고 그렇게까지 또 뒤에 중요하게 쓰이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클로즈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클로즈 모델이 아니라 오픈 모델을 좀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 뭐가 있냐면 아까 목수가 있었고 농부 먼저 적었었죠. 네, 농부 그 다음에 테일러, 카펜터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머,
테일러, 카펜터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외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outside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라는 주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 파머, 테일러, 카펜터끼리만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하고도 지금 교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아까랑 좀 달라요. 파머가 파머한테 줄 수 있고 파머가 테일러한테 줄 수 있고 파머가 카펜터한테 줄 수 있죠. 근데 파머가 아웃사이드랑 교역을 하기 때문에 파머가 지금 아웃사이드한테 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 0.3, 그 다음에 테일러한테 주는 거 0.1, 카펜터한테 주는 거 0.3. 그럼 나머지 이제 3만큼을 주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러도 마찬가지 파머한테 주고 테일러가 카펜터한테 주고 자급자족도 하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한테도 주겠죠. 자, 그래서 이게 0.2, 0.4, 0.2 그럼 남는 건 0.2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펜터한테도 줄게요. 카펜터가 파머한테 주고요. 0.3, 테일러한테 0.1, 그 다음에 자급자족 0.3. 그럼 남는 거는 이제 0.3이죠. 0.3만큼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웃사이드도 그만큼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줄 텐데 지금 얼만큼을 줄 거냐? 얼만큼을 줄 거냐? 아웃사이드는 파머한테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양을 적을 거예요. 이제 아웃사이드가 비율을 아웃사이드는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도 뭐 교역을 할 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웃사이드랑 교역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따라서 아웃사이드의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전체 중에서 얼마큼의 비율을 주는가 이거를 계산하기에는 이게 힘들겠죠. 사실 너무 조금일 수도 있죠. 아웃사이드 너무 거대한 객체니까. 따라서 이제 얼만큼 주는지 그 절대적인 양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달러, 우리 30빌리언이라 했나?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위가. 여튼 이제 30이라고 적는 건 이건 절대적인 양의 비율이 아니에요. 30만큼 주고 그 다음에 테일러한테는 20만큼 주고 그리고 카펜터한테는 10만큼 주고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꼭 얘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교역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웃사이드랑은 교역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들어온 만큼 나가고 뭐 이런 건 이제 아웃사이드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파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1만큼을 사실 지금 생산을 인컴이니까 P1을 전체적인 인컴이라 하고 있으니까 사실 P1만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P1만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생산하고 있는 내 금액이 P1만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P1만큼 지금 벌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P1만큼 지금 막 물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산한 만큼 그걸 다 팔았으면 그걸 벌었을 테니까. 그래서 P1만큼 생산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중에서 지금 P1만큼 생산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 뭘 받았냐면 P1만큼 생산해서 팔아서 그 대가로 자기 자신에게 0.3 P1만큼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테일러에게 0.2만큼 지금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테일러는 P2라는 생산량이 있었는데 그 중에 0.2만큼을 파머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이라고 하면은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교를 할 때는 항상 그냥 똑같은 걸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2만큼 가치가 있는 그만큼의 양을 생산을 해내는데 그 중에서 0.2만큼을 파머한테 줬으니까 파머 입장에서는 그쵸, 내가 P1만큼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0.2 P2만큼을 받은 거죠. 테일러에게서. 그리고 카펜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사실 소비했다고 볼 수도 있죠. 0.2 P2만큼 테일러가 그만큼 가치에 해당되는 물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0.2 P2만큼 파머는 소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0.3 P3만큼 지금 카펜터가 파머에게서 돈을 지금 줬습니다. 0.3 P3만큼. 그만큼의 이제 가치에 해당되는 그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생산해내서 준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랑 조금 이제 약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얼만큼을 줬는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P1은 파머가 이제 딴 사람한테 다 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있는 거는 파머랑 테일러가 카펜터 이 사람들이 그 대가로 이제 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아웃사이드도 지금 돈을 줬잖아요. 30만큼. 그래서 이런 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비슷하게 P2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쵸? 파머에게서 0.1만큼 받았고, 그 다음에 테일러 자기 자신에게서 0.4만큼 받았고, 그 다음에 카펜터에게서 0.1만큼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에게서는 20만큼 받았죠. P3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3P1, 0.2P2, 0.3P3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사이드에 대한 조건들을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30, 20, 10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상수항이 좀 더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P는 자, 이쪽에 이제 AP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지금 이쪽이 어떤 행렬, 3 곱하기 3 행렬과 P1, P2, P3의 곱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P는 AP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 이렇게 써볼게요. D는 이제 30, 20, 10이라는 3 곱하기 1 행렬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outside demand다. outside demand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랑 그다음에 교재에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 10, 20만큼 대가로 준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outside에서의 수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30, 20, 10만큼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이제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되는 걸 파머, 카펜터, 테일러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약간 디맨드라 썼는데 여튼 네,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튼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P1, P2, P3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계산을 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x가 이제 90, 60,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90, 60, 70만큼이 나오니까 이제 P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머의 인컴은 90, 테일러의 인컴은 60, 카펜터 인컴은 7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거를 좀 변형을 해보면 지금 P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항등행렬 곱하기 P로 볼 수 있죠. 항등행렬을 곱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IP 빼기 AP는 D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I-A 곱하기 P는 D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유일하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풀었을 때 해가 유일하게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쪽 행렬이 가역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인버티블 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I-A의 인버스가 이렇게 양변에 곱해버리면 P는 I-A의 인버스의 D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I-A의 인버스를 여러분이 이제 역행렬 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1-x 분의 1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여러분 테일러 정리 공부하셨죠? 테일러 티어럼에 의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3팩분의 x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됩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제곱 3팩토리얼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쭉쭉쭉 하게 할 수 있는데 a가 충분히 뭐 절대값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절대값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norm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여튼 이게 충분히 0과 비슷할 때 이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영행렬과 비슷한 a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영행열과 완전 비슷할 필요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이게 실제로 성립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norm이 특정 상수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라 생각해도 돼요. 절대값 a가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수보다 작을 때 a가 성립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I-A의 인버스를 여러분이 뭐로 근사를 할 수 있냐면 뭐 1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제곱 이걸로 근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쵸. 이 P의 근사값을 이제 역행렬을 구하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컴퓨터에선 되게 좋은 얘기겠죠. 역행렬 구하는데 컴퓨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컴퓨터도 힘든데 이렇게 이제 얘만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면 컴퓨터 입장에서 땡큐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는 건 이게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지금 조건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이제 열심히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제가 하나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theoretical aspect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computational aspect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그거 하나만 오늘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가 여기 이거죠? 네. 자, 좋습니다. 얘를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디피니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Two systems of linear equations 두 개의 연립일차 방정식, 그러니까 연립일차 방정식 두 개가 있으면 그게 equivalent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솔루션 셋이 같을 때 equivalent하다고 합니다. equivalent하다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동등 관계, equivalent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랑 B가 equivalent하면 B랑 A가 equivalent 해야 되고 A랑 B가 equivalent하고 B랑 C가 equivalent하면 A랑 C가 equivalent 해야 됐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거 그 랭크 얘기하면서도 그 프로블럼 풀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여튼 equivalent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럴듯하죠. 같은 솔루션 셋을 가지면 이제 당연히 이런 그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튼 그러니까 두 개의 연립일차 방정식이 이제 동등하다라고 부르려면 이제 해집합이 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이제 되게 단순한 theorem이 있는데 consider a system of linear equations AX는 B, X는 B라는 이제 system of linear equation을 생각할게요. 이랬을 때 for an invertible metric C, CAX는 CB라고 하는 이 연립일차 방정식, 이것도 연립일차 방정식이죠. 이것이 equivalent to AX는 B. AX는 B의 해집합과 CAX는 CB의 해집합이 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C가 인버티블 하니까 양변에 C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AX는 B가 남잖아요. 거꾸로 AX는 B면 당연히 CAX는 CB겠죠. 양변에 C를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성립합니다. theorem이라 하기도 약간 민망한 theorem이죠. 어쨌든 얘가 이제 성립을 하고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invertible matrix를 곱해도 equivalent 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elementary matrix를 곱해도 양변 elementary matrix를 곱해도 equivalent 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양변에 그렇죠. reduced row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해도 같다는 거죠. 해집합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은 다른 얘기입니다.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은 뒤에다 곱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뒤에다 곱하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막 A에 뒤에 곱하고 C에 뒤에 그죠? B에다가 뒤에 곱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lementary 양변에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취해줄 수는 없고요. elementary row operation만 취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corollary를 정리할 수 있는데, 자 A, B라고 하는 이 AX는 B라고 하는 이 친구의 augmented matrix죠. 그래서 그냥 A랑 B를 이어 붙인 행렬이에요. 이게 만약에 obtained from A prime, B prime 이라는 행렬로부터 얻어졌는데 어떻게 얻어졌냐면 by a finite number of row operations. elementary row operations. 기본 행렬산을 U 한 번 수행을 해서 A prime, B prime을 가지고 U 한 번 수행해서 A, B를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의 해집합과 이것의 해집합이 같다고요. 즉 AX는 B 해집합과 A 프라임 X는 B 프라임의 해집합이 같다는 거죠. 즉 AX는 B is equivalent to A prime X equal B prime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죠.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방정식을 지금까지 해결했을 때 제가 가우시언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사실 식을 계속 조작했죠. 식을 계속 변형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행렬을 조작해서 해라. 그냥 간단하게 행렬을 조작해서 우리가 뭐 식에다가 양변에 2 곱하고 식에서 뭐 다른 식 빼고 이런 작업들이 어차피 그냥 개수들만 바꾸는 거잖아요. x1, x2, x3 문자를 바꾼다기보다는 개수들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수들만 따가지고 만든 그 행렬만 가지고 해도 된다. 그냥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우시언 엘리미네이션이 어떤 거냐면 자 3x1 플러스 2x2 플러스 3x3 마이너스 2x4는 1이라는 식이 있고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3이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 빼기 x4는 2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있는데 이거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elementary operation을 수행을 하는 게 이 식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행렬 따가지고 개수행렬 따고 1, 1, 1, 0 1, 2, 1, 마이너스 4 이렇게 개수행렬 따고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적어준 이 친구에다가 elementary operation을 수행하는 거나 여기서 식 조작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라 이 얘기죠. 이 행렬에서 elementary operation을 수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lementary operation을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해주는 걸 Gaussian elimination이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일 위쪽에 1이 있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1이 있게 하는 방식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는 방식도 있고 1행에다가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도 있죠. 사실 뭘 하든 뭘 하든 뭐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1이 없으면은 바꿔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아래 1이 있을 때는 바꿔주면 되겠죠. 없으면 바꿔주기 애매하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1행에 3분의 1 곱한다 이게 마음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을 이렇게 앞에다가 쓰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바꾸고 출발했던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볼까요? 잠시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3이고 3, 2, 3, 마이너스 2, 1, 1, 2, 1,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리를 바꿨던 것 같은데 그 교재는 1행하고 3행을 바꿨는데 저는 1행하고 2행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1행에 3분의 1 곱해야 된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사람이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컴퓨터 입장에서 그냥 1행에 3분의 1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뭐 계산이 컴퓨터에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언 엘리미네이션이 막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뭐 수치 해석학 뭐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만 충분히 이제 모든 이렇게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을 그냥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정도로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그냥 계속 했던 거 할 거예요. 자, 1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 있는 건 전부 0으로 바꿀 겁니다. 맨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변수 x1이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x1을 지금 없애는 약간 소거하는 그런 느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해줘서 더해주겠죠. 이거 어차피 전체에다가 다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줄 거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 1, 1, 0, 그 다음에 3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해줘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0,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1 아래는 다 0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x1이 지금 더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는요, x2를 없애고 싶어요. x2 지금 아래에 여기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x4 이런 느낌이고 여기 x2 마이너스 4x4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x2도 마찬가지로 없애주려고 합니다. x2도 없애주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래 지금 위식을 이용해서 아래식 x2를 없애려면 1 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을 곱해서 더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더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냅두고 0, 0, 0, 마이너스 4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 근데 뭔가 이상한데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쵸,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계산 실수를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을까요? 마이너스 3 곱해줘서 더해준 거 이거 맞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맞고 마이너스 9 더하기는 마이너스 8 이것도 맞고요. 마이너스 1 곱해줘서 더해주면 0, 1,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것도 맞고 그리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네,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맞겠죠? 1, 3, 2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 마이너스 x4 이것도 맞고 지금 순서 바꿀 때도 3, 2, 3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1, 1, 1, 0에 3 1, 2, 1 왜 마이너스 4가 됐죠? 뭐예요 이거?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하죠? 여기가 이상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상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뭔가 이제 교재랑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줄까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그 전에 뭘 할 수 있냐면 이쪽에 있는 친구를 1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제일 앞에 있는 친구를 계속 1로 바꿨었죠? 그것도 기억나시죠?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 친구를 1로 바꿨어야 돼요. 사실 여기서 먼저 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데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꾸고 여기 0, 1, 0, 2에 8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2행에다가 전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3행에다가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0, 0, 0, 1에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포워드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라고 우리 교재에서 썼던 것 같아요. 포워드 패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 한 작업이냐면 이렇게 1 앞에 있는 친구가 1이 이렇게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지금 전부 0으로 만들었죠. 1, 그 다음 1은 이 1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아래가 전부 0이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여기 1이 있어요. 1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지금 1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1이 있고 그 아래로는 전부 0이죠.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뭐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이걸 건드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는 미지수를 소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네, 지금 0이니까 0이긴 한데 뭐 여기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여기는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자, 여튼 지금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forward pass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backward pass를 할 건데 backward pass는 뭐냐면 지금 여기 1 있죠? 이 일들이 되게 특이한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 위에를 전부 0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쪽이 이제 Z4라는 변수인데 이 Z4가 3라는 걸 아니까 여기는 이 Z4를 없앨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맨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위에 있는 친구를 전부 0으로 만드는 1 위에 있는 친구를 전부 0으로 만들고 1 위에 있는 친구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튼 1 위에 있는 친구를 전부 0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backward pass입니다. 자, 그럼 backward pass를 해볼게요. 자, 아래 0, 0, 0, 1에 3은 그대로 냅두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배 여기다가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0, 1, 0, 0 이렇게 바뀌고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 1, 1, 0 여기 가만히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행에서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1 위에 있는 친구가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0, 1, 0, 0, 2, 0, 0, 0, 1에 3 얘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1, 0, 1, 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해졌으니까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재랑 지금 같은 형태라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지금 뭔가 지금 순서가 좀 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달랐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랑 달라가지고 지금 뭔가 다르게 지금 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교재랑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옮겨보면 이게 x1 플러스 x3는 1이고 x2는 2고 x4는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x2, x4 얘네들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x3가 만약에 정해지면 x1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1, 아까 여기 제가 여기서 세모표를 해가지고 적었던 이 1들 있죠. 이 1들은 사실 종속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dependent variable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1이 아닌 1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1. 이 1이 지금 x3잖아. 이거는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free variable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free variable, dependent variable은 어떻게 잡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free variable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을 dependent variable로 잡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고쳤더니 free variable 바로 보이고 dependent variable 바로 보이죠. 그럼 이걸 사실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그냥 방정식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방정식 푼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딱 결정이 돼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elementary row matrix row operation에 의해서 지금 간단해진 거죠. 그래서 reduced 이게 좀 약간 좀 간단해졌다, 환원된 이런 뜻이거든요. 좀 간단해진 row echelon form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기약, 행, 사다리꼴 이렇게 불러요. echelon form이 사다리꼴이란 뜻이고요. 사다리꼴이 왜 사다리꼴일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사다리꼴 같잖아요, 그죠? 사다리꼴처럼 0이 아닌 친구를 0인 친구를 없애버리면 0이 아닌 친구가 남겨놓으면 이게 사다리꼴처럼 생겼잖아요. 사다리꼴 이렇게 부르고 이게 행에 의해서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약간 기약, 약간 간단해졌다는 뜻이에요. 간단해진 그런 행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좀 용어가 약간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여튼 이 친구를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reduced row echelon form에 이제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부르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런 형태를 다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 하는데 그 형태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